2025년 전기기능사 전기기기 과목 챕터 2 동기기입니다. 1번 동기발전기의 구조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회전 전기자형과 회전 계자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회전 전기자형은 말 그대로 전기자가 회전하는 형태, 회전 계자형은 계자가 회전하는 상태예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계자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 계자를 끊어내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이거는 직류기에서 계속 많이 봤었죠. 근데 동기기에서는요. 계자가 회전하고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기자형의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죠. 계자가 회전하는 형태고요. 전기자는 계자의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시키는 부분, 여기까지는 전기자 역할인 거 계속 같아요. 그래서 삼상 전기자 건선은 Y전선 연결로 전선 연결하고요. 이러한 전기자를 Y전선 연결로 하는 이유, 요것도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제3고조파에 의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어서 이상전압에 대한 방지 대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성간전압보다 상전압이 낮겠죠. 그래서 코로나나 열화 방지가 가능합니다.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 높아서 고전압 생성에 유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자, 회전자고요. 계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돌극형과 비돌극형입니다. 돌극형은 돌극처럼 나와 있다 해서 돌극형이라고 하고요. 돌극이 아닌 이런 원통형의 비돌극형이 있습니다. 돌극형은 말 그대로 이런 돌극 모양의 구조이고요. 극수가 많아요. 그리고 저속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대용량이며 소음이 크다. 근데 아래 이 특징 한번 기억해주세요. 돌극모의 구조 때문에 공극이 균일하지 않아 리액턴스가 균일하지 않다. 보시면 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 여기가 공극이라고 하거든요. 공극, 요 극이 있는 데는 이만큼인데요. 이 부분은 공극이 이만큼이죠. 공극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비돌극형은요. 공극이 계속 균일하겠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균일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비돌극형으로 돌아가서 비돌극형을 보면요. 비돌극형은 원통 모양의 구조예요. 계자철심이 원통 모양의 구조이고요. 극수가 적어요. 그리고 고속기용으로 사용되고 소용량, 소음이 작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극이 대체로 균일해서 각 부분의 리액턴스가 균일합니다. 아까 회전 전기자형보다 회전 계자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자의 구조는 계자보다 복잡합니다. 우리 아까 삼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권선을 막 감겠죠. 그래서 계자보다 구조가 복잡하고요. 구조가 복잡한 전기자보다 조금 더 구조가 단순한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겠죠. 그리고 계자는 여기에 말 그대로 자속을 발생시키 작은 전압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자는 100에서 250V의 저전압으로 소모 전력이 작은 반면 전기자는요. 15,000에서 33,000의 고전압이므로 고정자로 두는 것이 절연하기가 용이하겠죠. 전압이 클수록 절연이 굉장히 힘든데 이 큰 전압, 이 전압이 큰 걸 회전까지 시키려고 하면 그걸 또 절연하기가 힘들겠죠. 자, 3번. 그리고 전기자에서 발생한 고전압을 슬림링 없이 간단하게 외부 회로에 인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N극 S 두고 직류기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외부에 전기를 인가하려면 요 정류자에 브러쉬를 달고 이렇게 인가를 했었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정류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슬림링을 두면요. 얘는 그대로 교류 전압이 외부 회로에 인가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기자를 회전시킨다면 슬림링을 이용해서 외부 회로에 인가해야 하는데 계자를 회전시키니 슬림링 없이 외부 회로에 인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교류 발생의 원리 볼게요. 단상 교류의 발생입니다. 단상은 한 상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단상 동기 발전기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철심에 권선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어서 계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 계자가 회전함에 따라서 이 전기자 권선이 계자를 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상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삼상교류의 발생입니다. 아까 단상과 같이 가운데에 계자를 두고 각각 권선을 감으면요. 이번에 권선을 3상짜리를 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0도의 위상차가 나타나는 삼상교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기속도인데요. 동기속도 N은요. P분의 120F가 되고 여기서의 P는 극수, F는 주파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동기속도는 뭐냐? 우리 가운데 계자가 회전했었잖아요. 그 계자의 회전속도를 이야기합니다. 5번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은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다음에 그림과 함께 살펴볼게요. 전기자 권선법에 크게 집중권과 분포권이 있습니다. 집중권은 매극 매상의 도체를 한 슬롯에 집중시켜서 감아주는 권선법을 이야기하고요. 분포권은 말 그대로 매극 매상의 도체를 각각의 슬롯에 분포시켜서 감아주는 권선법을 이야기합니다. 분포권의 특징을 보면요. 분포권은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되고요. 누설 리액턴스가 작고 코일에서의 열 발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권선의 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특징 자주 나오고요. 분포권보다 집중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틀린 보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집중권보다 요 분포권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매극 매상의 슬롯 수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전절권과 단절권입니다. 전절권은 요 권선의 피치와 자극의 피치, 권선의 간격과 자극의 간격 같게 하는 게 전절권이고요. 단절권은 요 극간격보다 요 권선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단절권입니다. 요 단절권은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되고 권선이 절약되고 코일 길이가 단축돼서 길이가 축소하고 동량 감소, 가격 저렴하고 전절권에 비해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단절권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유도기전력입니다. 한 상의 유도기전력 E는요. 이렇게 돼요. 4.44 곱하기 주파수, 권수, 자속, 그리고 권선계수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달달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는 정도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그 자속이 계자자속에 영향을 줘서 주자속의 분포와 크기를 변화시키는 현상이었어요. 우리 이거 직류계에서도 했었죠. 근데 동기계에서도 똑같이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부하에 따른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부하가 R부하냐, L부하냐, C부하냐 따라서 다른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요. 저항부하, R부하인 경우에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동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자자속은 지금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계자자속, 여긴 지금 들어가고 나오죠. 그러면 결국 자속은 이런 방향으로, 즉 전기자 자속의 합성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자속의 합성 방향과 계자작용의 합성 방향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반작용을 횡축 반작용, 교차자화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R부하에서는 횡축 반작용, 교차자화 작용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L부하일 때는요. 직축 반작용,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계자자속의 합성 방향이 이쪽이라면 지금 전기자 자속의 합성 방향은 반대였죠. 그래서 두 자속이 서로 상쇄시켜요. 그래서
직축반작용 중에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시부하는요. 요 계자 자속의 합성 방향과 전기자 반작용의 합성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같아집니다. 그래서 시부하에서는 직축반작용 중에서 증자작용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R부하는 같아요. 그리고 동기 발전기에서 L부하는 직축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이었죠. 근데 전동기에선 증자작용이 나타납니다. C부하에서는 동기 발전기에선 증자작용이었지만 동기 전동기에선 감자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반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요것만 사실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가짜 L, 진짜 C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암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동기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먼저 동기 임피던스인데요.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게 뭐냐? 요 아래에는요. 권선의 저항을 이야기하고요. 요 XX는 동기 리액턴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요 전기자 권선이 굉장히 작습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훨씬 커요. 그래서 가끔 전기자 권선의 저항은 무시하고 요 동기 임피던스는 이렇게만 구성된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동기 리액턴스 볼게요. 요 동기 리액턴스는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의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는 말 그대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중 누설 자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이야기하고요. 코일 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여기가 코일 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중 전기자 반작용 자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액턴스입니다. 얘는 이 코일 변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인데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전격 상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단락전류예요. 먼저 단락전류의 특성을 보면요. 단락전류는 발전기가 정상 운전 중에 갑자기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의 순간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세 사이클 큰 전류가 흐르고 나면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요. 큰 전류, 단락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의 큰 전류는 돌발 단락 전류라고 하고요. 두세 사이클 이후에 감소한 일정한 단락 전류, 이것을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돌발 단락 전류의 크기 제한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가, 지속 단락 전류의 크기 제한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합니다. 다음으로 단락비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인데요. 이러한 단락비가 큰 기계 특징, 요거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요.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 이것이 작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도 좋고 중량과 가격이 비싸고요. 계자 기전력 크고 선로 충전 용량이 크고 공극이 크고요. 수차형 저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 중량, 가격, 계자 기전력, 선로 충전 용량, 공극, 얘네는 큰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수차형 저속기가 된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압 변동률인데요.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으로 나타나고요.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입니다.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두 가지 곡선이 있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이 있고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자 전류의 증감에 따른 단자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단락 곡선은 계자 전류의 증감에 따른 단락 전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비돌극형 발전기 한상의 출력입니다. 이건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병렬 운전은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하고요. 파크 주위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정연파 V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요 크기가 같고 파형이 같고 주파수가 같고 이 위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크 주위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를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병렬 운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면 기전력의 차이, 즉 전위차가 나타납니다.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이 기전력 차이에 의해 발생한 이 전류를 무효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경우, 위상이 다르다면 이 위상 차이가 시간 차이잖아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이것도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전력 차이에 의해서 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유효순환 전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입니다. 자기여자 현상은 선로의 충전 전류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고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발생 원인은 송전 선로의 정정 용량으로 인한 90도 앞선 징성 전류입니다. 위에 이 땅에 전류가 흐를 때 전로가 흘러요. 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이 대지 사이에 이러한 정전 용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하가 씌이면 진상 전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상 전류에 의해서 단자 전압 상승하고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방지 대책은 블루 리액터를 병렬로 접속한다. 그리고 발전기를 2대 이상 병렬 운전하거나 동기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부족 여자로 사용하거나 단락비가 큰 기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동기발전기의 난조 현상입니다. 난조 현상은 우리 컨디션 난조 왔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 난조입니다.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기의 부하가 갑자기 변화하면 동기 화력에 의해서 새로 대응하는 속도가 되려고 하는데 회전체에는 관성이 있어서 정지하려는 속도에 정지하지 않고 새로운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동기 화력은 동기기가 병렬 운전 중에 어떤 원인으로 운전점을 벗어나서 위상차가 발생하면요. 이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동기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난조의 원인은 부하가 급변하거나 속도 조절기의 감도가 예민하거나 전기자 저항이 크거나 토크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난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난조 방지의 대책, 요거 중요합니다. 제동 건선 설치하고 관성 모멘트 크게 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 설치하고요. 속도 조절기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조파 제거를 위해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채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기전동기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동기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해요. 하지만 전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삼상 교류 전류가 입력돼서 전기자 권선에는 회전하는 형태의 자기장인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회전 자기장의 속도는 동기 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아까 그 동기발전기에서의 동기 속도와 같고요. 여기서의 출력도 아까 동기발전기에서 봤었죠. 그리고 토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실 거는 요 아래 요 식입니다. 토크는 9.55 곱하기 동기속도분의 출력. 얘도 동기속도분의 출력인데 단위가 달라서 앞에 상수가 바뀌었습니다. 동기 와트는 동기 전동기의 토크를 와트 단위로 표현한 것을 동기 와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상 특성 곡선입니다.
위상특성 곡선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위상특성 곡선이고요. 이 위상특성 곡선은 동기전동기의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요. 계자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입니다. 즉, 계자전류를 변화시키면 전기자전류와 역률의 변화가 발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역률을 1로 조정 가능하고요. 이 1일 때는 요 전기자전류가 최소입니다. 그리고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면 과여자, 그리고 감소시키면 부족여자로 발생을 합니다. 자, 과여자라면 전기자전류는 앞선전류, 그래서 C로 작용하고요. 부족여자라면 뒤진전류니까 L,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동기전동계 자기기동법인데요. 자기기동법은 회전자 자극 표면의 건선을 감아서 기동용 건선을 이용하여 기동하는 방법이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기 무효전력 보상장치입니다. 얘는 무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을 이용해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장치고요. 위상조정, 전압조정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동기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에 비해서 진상과 지상 역률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장단점과 용도를 볼게요. 동기전동기의 장점, 부하 변화에도 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항상 역률 1로 운전할 수 있고 역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공급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고요. 단점으로는 기동 토크가 작아요. 그리고 기동장치가 필요하고요. 속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난조 발생하기 쉽고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용도는 요거 알아놔주세요. 대용량에서는 시멘트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동기무효전력 보상장치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소용량에서는 전기시계,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